안녕하세요. 코레브로입니다. 농사에서 병 발생은 농사를 실패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인데요. 물론 병이 아예 안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정상적인 생육과 수확이 가능하도록 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. 오늘은 각종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알아보고, 그리고 식물이 병이 잘 걸리지 않게 하는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병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.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이 내포장에 곰팡이, 세균, 바이러스 등 이 병원균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요. 이 토양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고온 나습, 저온 나습 등 이 병이 잘 발생하는 환경이라면 이 관련 약제를 철저히 방제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영양 상태를 좋게 관리하고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. 다음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. 이 농가분들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이 식물의 병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. 이 첫 번째로 과습입니다. 이 뿌리가 손상되고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. 이 물 빠짐이 좋은 토양으로 개량시키기 위해서 이 가축분 퇴비보다는 이 볏짚처럼 거친 유기물을 주기적으로 넣어주시고 이 배수로 정비를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. 반대로 토양이 건조해도 시드름병이 오고, 최근 고추에서 다발생하는 이 흰비단병도 35도 고온의 조건에 그다음에 토양이 건조하면 발생하는데요. 그래서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, 이 온도에 의해서도 병이 발병하는데 이 저온에서는 세포 조직이 얼어서 죽으면 이제 곰팡이 감염이 쉬워지고, 또 고온에서도 이 수분 증발이 빨라져서 잎이 타거나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병이 잘 발생됩니다. 마지막으로 토양산도인데요. 이 토양산도가 낮으면 시드름병, 뿌리옥병, 녹병 등 각종 병이 다 잘 발생되는데요. 반대로 이제 토양산도가 높아도 잎마름병, 녹음병 등 이런 병들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산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이 석회를 넣거나 황을 넣어서 적정 산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은 생리적인 요인입니다. 즉 사람도 영양적인 식단을 하지 못하면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제 병이 더 잘 걸리는 것처럼 식물도 필수 성분이 결핍되면 이 병이 잘 발생되는데요. 예를 들면 칼슘, 칼륨, 붕소 등이 결핍되면 이 결핍 증상이 발생되고 이 그 부위로 각종 병원균의 침투가 쉬워지기 때문에 병이 더 잘 발생됩니다. 반대로 영양이 과다해도 병이 잘 발생되는데요. 이 특히 시커먼 잎, 좋은 세력을 위해 많이 공급하시는 이 질소를 다량으로 공급하시면 이 조직이 연약해져서 병이 더 잘 발생됩니다. 그 밖에도 비, 강풍 등에 의한 물리적 손상 시 이 그 부위를 통해 이 병원균 침입이 쉬워져서 병이 잘 발생되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 발생의 원인과 간단한 예방 방법입니다. 한번 읽어보시고요. 병이 발생되면 당연히 농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예방적 방제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 예방약을 꾸준히 살포하시되, 이와 더불어서 배수 및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하시고 이 균형적인 양분 공급으로 식물을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. 지금까지 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이제 이 밖에도 그리고 식물이 병의 저항성을 높여주는 영양 성분이 있는데요. 무엇들이 있을까요? 이제 많은 분들이 내병성 강화를 위해 칼슘제를 사용하십니다. 칼슘은 분명 내병성을 강화시켜서 이제 병의 저항성을 높여주는 성분입니다. 그 밖에도 어떤 성분이 식물 내병성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칼슘입니다. 칼슘은 세포벽 구성 성분으로 이제 칼슘이 잘 공급되면 이 세포벽이 강화되어서 내병성을 강화시켜 주는데요. 이 특히 칼슘이 결핍되면 곰팡이성 병 발병이 쉬워집니다. 그래서 칼슘 공급을 매우 중요시해야 하고, 이 칼슘은 밑거름 시 토양의 석회를 이용해서 이 토양 산도도 조절하고 칼슘도 공급할 수 있는데요. 다만 토양에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이 토양이 과습되거나 아니면 물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고온기에는 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칼슘 요구도가 높은 작물 등에는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연면시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다음은 규산입니다. 규산도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고 줄기, 잎 등의 강도를 높여서 이 물리적인 방어로 내병성을 길러주는데요.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 규산을 필수 성분이 아닌 유용 원소로 규정합니다.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 규산을 필수 성분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식물에게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인데요. 이 내병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식물의 기공을 조절해서 이 고온기 체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요. 이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도복, 옷자람에도 효과가 있고, 그리고 광합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칼륨입니다. 이 식물의 면역력 향상에 관련이 있고 질소와 칼륨에 따라 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등을 조절하는데요. 특히 칼륨은 수분 조절 능력을 증가시켜서 이 가뭄이 많은 해에 그다음에 부족하지 않도록 잘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.
물론 많은 농가분들이 밑거름으로 비료를 시비하시고 추비도 주시기 때문에 토양에 칼륨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생각이 되는데, 하지만 간혹 추비 시 요소나 유황 등 질소만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비는 칼륨이 함유된 비료를 공급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토양을 분석해서 토양의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만약에 정상 범위보다 높다면 이 칼륨의 흡수를 크게 방해하기 때문에, 이럴 때는 칼륨이 결핍되지 않도록 칼륨의 시비량을 평소보다 증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은 각종 미량 요소입니다. 미량 요소는 식물에게 매우 조금 필요한 성분이고, 그 정도는 토양에 있다고 알고 계시거나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미량 요소 공급을 신경 안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미량 요소가 결핍되면 내병성이 크게 떨어지고 병에 더 걸리기 쉬워지는데요. 먼저 구리입니다. 구리는 자체적으로 향균 작용을 하고 효소 활성에 관여합니다. 그래서 석회보르도액도 이 구리가 함유되어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. 다음은 붕소입니다. 역시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세포벽을 강화시키고 생장점을 보호하여 내병성을 향상시켜 줍니다. 이 붕소가 부족해도 마찬가지로 세포벽이 약해져서 이 병 발생이 쉬워질 수 있는데, 이 농가분들이 대부분 밑거름 시 필수적으로 붕사를 토양에 시비하시는데요. 이 칼슘과 마찬가지로 과습, 물 부족 시, 그리고 고온기에는 토양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붕산 등 붕소가 함유된 자재로 연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. 다음은 몰리브덴입니다. 몰리브덴은 질소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, 이는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밖에도 철, 아연, 망간 등 이 필수 미량 요소는 황산화 작용과 병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, 이러한 성분이 부족할 때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르몬이 감소되는 등 이 병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. 식물의 병의 저항성을, 내병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량요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다만 미량요소는 말 그대로 미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시 권장 사용량을 꼭 지켜서 사용하시고, 저는 오히려 권장량보다 살짝은 더 적게 사용하시고 필요시 연면 시비로 보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토양 산도가 너무 높으면 대부분의 미량요소의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정 토양 산도 유지를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미량요소 간에도 기량작용이 있습니다. 특정 미량요소만 공급하기보다는 균형적인 공급이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식물의 병의 저항성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을 알아보았는데요. 지금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내병성 강화를 위한 코리아그로 제품 적용 방법입니다. 먼저 하이그린을 밑거름이나 추비로 공급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성분인 규산과 필수 미량요소 성분을 모두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데요. 토양 속에 식물이 필요한 미량요소는 충분히 들어있다고 하지만 계속된 농작 경영으로 미량요소 함유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, 또 토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질소, 인산, 가리, 칼슘, 마그네슘 등 이런 다량 원소 위주로 시비하시는 경우에는 미량요소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양의 밑거름으로 붕사 정도로 붕소 정도만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, 한 가지 미량요소보다는 골고루 다른 필수 미량요소도 함께 공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. 이에 저희는 하이그린 시비를 권장드립니다. 싹이 틀리잖아. 네, 그러셨어. 하이그린 주내고 여기 하이그린 뿌린 거고, 저긴 안 준 거. 저기 안 준 거고. 도덕치다 남은 거 뿌린 거잖아요, 이게. 이게 봐도 틀리잖아, 그지? 봐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. 그 병에 대한 그게 좀 부담이 좀 덜해. 원래 이때는 막 걱정돼가지고 한 15일마다 계속 약을 쳐야 되는데 예. 그런 부담도 덜어지지. 약도 그럼 기존보다 좀 적게 치세요? 예, 거의 안 쳤어요. 약 지금 3번 차 그 정도 했어요. 기존에는 얼마나 하셨는데요?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. 기존에는 5일, 일주일 간격으로 하다시피 했어요. 약을요? 예, 예. 지금 3번밖에 안 하셨다는 예, 거죠? 예. 다음은 약으로 방지하실 때 캔마그와 콤비를 함께 혼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. 이 칼슘과 미량요소는 토양에 많이 있더라도 이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또 성분입니다. 과습, 물 부족, 고온기 등 토양 환경에 따라 또 잘 흡수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방제 시 꼭 혼용해서 살포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지금까지 식물의 병의 저항성을 높여주는 성분과 그에 따라 저희 코리아그로의 추천 제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물론 여기 언급되지 않은 성분들의 공급도 매우 중요합니다. 다만 공급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신경 써서 공급하지 않는 성분들, 그리고 토양에 성분이 많이 있더라도 결핍되기 쉬운 성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. 이러한 성분들의 공급에 신경 써주신다면 이 식물의 내병성을 길러서 큰 병이 번지는 걸 막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